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저께는 이제 그 자본시장 그 개정안인가요? 그게 이제 시행된 첫날이죠. 8월 14일이 2024년 8월 14일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좀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래도 톡방을 많이 운영을 했었잖아요. 톡방을 한 10개 정도 운영을 하다가 싹 닫았습니다. 톡방을 전부 다 닫아버리고 이제 텔레그램만 통해서 이제 저 혼자만 메시지 전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요, 이 대화 상대가 아무도 없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하던 인사들도 못 받고 같이 서로 나누던 인사들도 못 하고 뭐 이런저런 뭐 잡담스러운 얘기들 하는 것들도 서로 간에 못 듣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뭐 외딴 그 무인도에 고립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좀 적응을 하느라고 이제 뭐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적응을 좀 하나 나가는데요. 아무튼간에 그 이제 우리 그 민족주식사관학교 그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이거 아무나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여기 오시면 이제 자료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자료도 드리고 이제 리딩도 드리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더 좋은 콘텐츠로 제가 드릴 테니까 이제 이모티콘 이런 것들은 이제 어저께 많이들 표시해 주셨어요. 근데 편의해 주셔서 같이 이제 뭔가 더 외롭지 않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반드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걱정은 이제 이게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도 증시가 지금 우리가 그 거래대금이 상당히 없는데요. 거래대금이 상당히 없는데 우리 증시가 상당히 거래대금이 지금 없잖아요. 거래대금이 없는데 이게 뭐 그때 뭐 리딩자들 때문에 거래를 하지는 않았겠죠. 리딩자들 때문에 거래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게 뭐 유료 가입자는 모르겠지만 무료 가입자들 많은 분들이 톡방에 있었잖아요. 저 혼자의 뇌피셜입니다. 이거 뭐 반항하는 것도 아니고 혼잣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거래대금이 좀 더 줄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삼성전자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뭐 이런 데 갖고 계셔갖고 다른 것들을 거래대금이 좀 약한데 이미 약한데 혹 또 이제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지 않나 뭐 이런 뇌피셜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뭐. 어쨌든 간에 좀 좋은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기꾼들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사기 같은 거는 이쪽에 전혀 치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지고요. 그런 사람들을 좀 일벌 백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나머지는 조금 풀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법이기 때문에 풀리려면 또 법안을 제정해야 되니까 쉬운 건 아닙니다. 어저께 지수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지수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어제 이제 뉴욕이 이제 그저께 급등했었죠. 급등했었어요. PPI가 좋아서 어저께 CPI도 상당히 좋았어요. CPI도 상당히 좋아서 예상치 부합을 했습니다. 예상치 부합을 했어요. 예상치 부합을 했는데 이제 이게 참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뭐 요즘 보니까 퀴골 코골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코골 귀걸이라 그러네.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 코골 귀걸이라고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에 부합됐어요. 그렇죠? 처음으로 2점대 내려갔어요. 21년 3월 이후에 아마 제일 처음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또 주거 지수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 뭐 주거 지수가 주거 지수가 이제 그 주거비 물가죠. 주거비 물가. 이게 CPI 가중치 한 35% 차지하는 건데 이게 이거 뭐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월가에서는 9월의 기준금리가 25포인트, 25bp 인하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뜨끈미직하게 올라갔어요, 어저께. 그리고 50% 인하될 확률은 상당히 줄었다. 50포인트, 50bp 일어날 확률은 상당히 줄었다. 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갖고 뜨끈미직한데 이게 만약에 50bp를 인하하는 것도 문제라니까 미국 경제가 침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코골 귀골이라고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50bp는 인하를 하면서 경제는 연착륙을 하고 싶은데 50bp를 갑자기 인하한다 그러면 경제가 경착륙한다고 주가가 큰 문제가 일으키고 또 그래서 경제 괜찮아. 그러니까 25bp만 인하하면 돼. 그러니까 또
물가 인하율이 좀 뜨끔미지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코골귀골이죠. 해석이에요. 뭐 배드 이즈 배드, 굿 이즈 굿인데 지금은 굿도 배드로, 배드도 배드로 이런 것들이 조금 많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9월 달에 인하는 확실하고요. 이제 9월 FOMC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왜 8월에는 안 하고 9월에 하느냐. 이건 다 아시죠? 왜 연준 그 회의가 1년에 10번뿐이 안 하지? 왜 12번을 하지 10번 해요? 뭐 이렇게 혹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 계시겠죠? 이게 45일, 대강 한 45일마다 해요. 그러니까 45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번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제 그 9월 FOMC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하는 한 25bp를 할 것 같은데요. 과연 이제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인하를 몇 번을 더 어떤 식으로 가겠느냐. 뭐 이거에 대해서 언급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요 8월 말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이에요, 또. 왜냐면 9월 달은 지금 그거 FOMC는 아직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8월 말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물론 금리 인하라는 뭐 이거는 확실한 거죠. 거기서 이제 어떤 기조로 파월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연준 뭐 다른 이제 그 총재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다 이제 개인의 의견이고 종합된 게 파월의 의견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파월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이제 급락은 안 하겠지만 우린 조정을 좀 해야 된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증시 보고. 미국도 마찬가지의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어저께 조금 조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 5일선 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도 검은 선이 5일선이잖아요. 그쵸? 이 검은 선이 5일선이에요. 검은 선. 이 검은 선 5일선이 조정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미국도 보는 거죠. 이거 검은 선 5일선이 혹시 화면으로 잘 안 보이실래나? 그러면 5일선을 제가 조금 두껍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한 3포인트 정도로 해볼게요. 3포인트로 해서 확인을 눌러버리면 여기 검은 선이잖아요. 그쵸? 여기 5일선이에요. 5일선. 이 5일선 조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재밌는 게요. 이 반도체 지수랑 우리나라 지수를 보세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하고 제일 비슷해요. 우리나라 지수하고. 제일 비슷한 게 이 미국의 반도체 지수. 나스닥보다도 반도체 지수가 제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지수는요. 그 밖에 이제 다우존스는 조금 상승을 해서 끝났고요. 나스닥도 조금 조정을 했어요. 그렇죠? 조금 조정을 했고 S&P 500도 조금 상승을 했고. 근데 미국 증시는 이제 단지 어제 CPI 그거는 이제 해석이고요. 사실은 그제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선반영이 된 거죠.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수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저께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광복절입니다. 저 어떤 우리나라 광복을 위해서 애써주신 선인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잘 못 느껴요. 살면서 뭐 그냥 그거 잘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살면서. 근데 오늘 하루만이라도 꼭 느끼시고요. 그분들이 없으셨으면 우리 계속 또 일제 치하에서 이등민족 취급당하면서 완전히 그냥 이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매일은 못 느끼더라도 이런 날 꼭 느끼고 순국 선열들이라 그러나요? 선열들은 이제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분들이고 그렇죠? 제가 잠시 헷갈리는데 그렇죠? 아무튼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이 독립한 분들 순국선열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순국선열 하면은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들을 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잠시 헷갈려서 지금 인터넷을 뒤져보는 겁니다. 근데 순국선열은 자발적으로 독립전쟁을 벌인 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순국선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 참여자 300만 명 중에서 15만 명이 순국선열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국영령은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적과 싸워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이들이다. 그래서 사실 6.25 때 김일성이가 내려올 때는 호국영령이 맞겠죠. 그러니까 뭐 의병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맞서서 싸우고 물론 이제 자발적 지원 입대나 이런 걸 하셨겠지만 여기서 호국영령 아무튼 순국선열 호국영령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그 목숨을 바쳤다는 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사실요.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늘 감사해드려야 되고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오늘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좀 말이 길어진 표현을 제가 잘못한 겁니다. 지금 이게 말이 길어지는데 이런 표현을 드린 건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외인들이, 지난주가 아니죠. 어저께 외인들이 코스피에서는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주도주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테마주 위주로 가고 있어요. 테마주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테마주 돌아가는 건 뭐뭐뭐 테마가 돌아갈 거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 테마 돌아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돌아가고 있어요. 자동차 화재 이것 때문에 또 돌아가고 있어요. 해리스 이거 돌아가고 있어요. 대왕고래 이거 돌아가고 있어요. 뭐 이제 이런 그 것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간혹 다른 테마들이 나오긴 하는데 지금 메인은 이제 요 테마에서 서로 이제 수급이 누가 가느냐. 수급이 가면은 지금 거래 대금이 약하기 때문에 다 같이 못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수급에 따라서 그날은 어느 섹터가 가고 그날은 어느 섹터가 좀 밀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주도 테마가 섹터가 나오려면 이제 주도주가 이제 지금 물론 진짜 주도주가 뭐냐 하면 지금 사실상은 없는데 그래도 테마가 하나 더 있잖아요. 비만 그렇죠. 비만이 5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데요. 주도주가 뭐냐 그러면은 바이오가 좀 더 가깝죠. 반도체보다는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외인들의 매수 형태 넘버 10까지를 보면요. 요게 이제 외인들이 그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 외인들 포커스 두는 쪽을 일단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도 섹터죠. 테마라기보다 자꾸 헷갈리는데 섹터가 될 가능성을 좀 보면서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뭐 또 사실은 이거 자체를 조금씩 쫓아서 매수해도 돼요. 외인들 손에 안 보니까요. 그렇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코스피부터 볼게요. 코스피는 넘버 10이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이거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보시면 이제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게 보면은 96억 원, 100억 원 좀 외인들이 카카오 보면은 206 잠깐만 여기 그 수량으로 봐야죠. 96억 원. 96억 원을 이제 매수를 했어요. 96억 원을. 자리를 보면 완전한 바닥이에요. 그렇죠? 완전한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닥이니까 이거는 뭐 일정 부분 요즘 외인들이 크게 가서 100%를 먹겠다, 200%를 먹겠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을 줄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이트 진로가 100억을 넘게 했어요. 114억이에요. 114억. 그렇죠? 하이트 진로는 이게 잘하면 돌파 자리가 나오겠네요. 차트를 조금 크게 볼까요? 그렇죠. 요 돌파 자리. 요 자리인데 요게 이제 480선 돌파를 하면 좀 괜찮은 자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인들이 상당히 매수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다 그러면은 한화 시스템 많이 매수해요. 한화 시스템이야 뭐 워낙 굉장히 뭐 방산주로 좋은 종목인데 조선 이거 좀 내려와 있어요. 이건 박스권 하단이에요. 이거는 뭐 좋은 자리죠. 그러니까 외인들이 137억이나 매수를 했네. 이거는 월요일 날이 지난 블랙 그 먼데이였고 여기가 박스권이라고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늘 박스권 움직임을 주는 자리, 박스권 하단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68억을 매수를 했는데 뭐 완전한 바닥이죠. 뭐 최소한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급락했던 자리 이상은 뭐 기술적 반등을 최소 주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LS 일렉트리는 이제 편입이 된 종목이잖아요. 그쵸? 이거 뭐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아. 옛날 9% 같은 거예요. 근데 요거 뭐 바닥자리죠. 뭐 지금 그쵸? 바닥자리예요. 뭐 아시겠지만 요게 맨 밑에 있는 게 볼린저 밴드 하단인데 하단이 이렇게 넓다 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상승한다 하는 게 볼린저 밴드로 공부하기
저희 유튜브에서 방영 드린 게 있어요. 아마 작년에 드렸을 거예요. 작년에 10월부터 이 방영 시작했으니까 그때 최초로 드린 게 아마 이걸 겁니다. 이건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자리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LS 에너지 솔루션. 이것도 뭐 지금 바닥자리죠. 뭐. 이거 바닥자리잖아요. 그쵸? 192억이나 매수를 했어요. 현대레템, 방산주죠? 이거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더 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200억 이상을 찍었고요. 신고가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신고가는 쫓아가라 했습니까? 아니면 신고가는 위험하니까 내려오라 그랬습니까? 신고가는 쫓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신고가는 쫓아가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조금 더 갈 수 있는 거죠. 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월요일 날 좀 쫓아갈 자리였어요. 그러면은 계속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본 거. 항공우증도 신고가는 아닌데 신고가 달성 가능성을 보내죠. 300억, 330억을 매수를 했네 외인들이요. 요거 조금 넓게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은 월봉으로 보면은 저희 63,900 신고가 돌파. 항공우주가 한동안 이제 좀 부침을 겪었잖아요. 돌파 가능성이 좀 보이네요. 그쵸?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뭐니 뭐니 해도 제일 많이 매수한 건 이제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뭐 하이닉스. 이거 바닥자. 제가 여기서 유튜브 방송 드렸어요. 그쵸?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이닉스 이제 사도 된다고. 바닥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바닥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바닥자리예요. 올라가는 자리인데 외인들은 뭐 어마어마한 매수자가 있었고 1등은 삼전이 뭐 당연히 뭐 어저께 좀 수요일날 좀 떨어졌지만 삼전도 뭐 이게 지금 바닥자리죠. 뭐. 삼전이 사실 뭐 7만 원대는 괜찮은 자리라고 저는 보여요. 갭은 메꾸라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넘버 10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닥 넘버 10을 보면 1, 2등을 보시면 아시겠죠. 일단 반도체가 좀 반등할 분위기고 방산주, 전력주. 전력주는 사실 반도체가 가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개별 이슈로 카카오하고 하이트진로가 이제 개별 이슈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방산주가 좀 더 가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피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 넘버 10을 보면은 이제 그 카카오 게임즈. 그러니까 카카오가 좀 이제 좀 낮이는 것 같아요. 김범수 대표가 이제 그 지금 이제 법정에 이제 법정인가요?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좀 안 좋은 뉴스가 있잖아요. 근데 바닥이다라고 외인들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닥이라고. 그래서 이거 보면은 왜 카카오 아까도 있었는데 카카오 게임즈도 지금 뭐 많지는 않지만 코스닥이니까요. 28억 원을 매수를 했어요. 29억 원 정도 매수. 뭐 바닥자리니까 최소 기술적 반등은 주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어제 상한가 간 태성입니다. 태성도 지금 30억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이 태성은요. 뭐 지금도 매수가 가능한 자리예요. 이거 얼마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죠? 16,000원 갔는데요. 이거 뭐 지금 한 18,000원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 자리네요. 그렇죠? 신고가니까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태성은 어제 뭐 재밌는 걸로 갔잖아요. 이게 자동차로 같이 갔어요. 이게 뭐 PCB에다가 뭐 유리기판이었다 자동차 화재 관련주로 갔어요. 그다음에 어저께 레인보우가 어제 장중 잠깐 삼성 그 웨어러블 로봇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뭐 인탑스, 레인보우, 뭐 에브리봇 이 삼성 관련주들이 확 올라갔었죠. 이것도 32억이나 매수했네. 이 바닥자리라고 보는 거죠. 바닥자. 레인보우 바닥자리다. YC 어제 매수를 했네요. YC. 그렇죠? YC도 어저께 33억을 매수했는데요. 뭐 YC가 이 정도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많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VT 화장품이잖아요. 이제 화장품주들이 실적 발표하고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많이들 화장품들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약간 쌍봉을 맞고 지금 내려온 감인데 화장품들이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다라고 외인들이 보나 보죠. VT를 어제 매수를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뭐 이건 늘 바닥자리잖아. 2차전지. 그래서 2차전지 바닥자리니까 외인들이 이제 50억 이상을 매수를 했고요. 넥슨 게임즈는 뭐 잘 가다가 이제 요새 최근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을 준다 그러면 이건 전고점을 베끼러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반등을 주면 전고점을 베끼러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넥슨 게임즈. 근데 하여튼 외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반드시 전고점을 베낀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술적으로 보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이거는 지금 지지선은 한 22,500원 정도로 보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3위가 3,000당 제약이에요. 비만주 뭐 대장으로 한참 치고 가다가 그전에는 뭐 비만주가 아니죠. 복제약으로 가다 비만으로 가서 치고 가다가 이제 바닥자리라고 보는 것 같아요. 61선 인근에서. 그렇죠? 외인들이 한 72억이나 매수를 했습니다. 엔캠 2차전지 2차전지인데 이것도 이제 바닥자리라고 보는 거죠. 80억 이상을 매수했고요. 파마리서치는 뭐 이거는 파마리서치는 뭐 신고가예요. 그렇죠? 신고가인데 신고가는 외인들도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외인들도요. 그렇죠? 외인들도 상당히 이렇게 매수를 해요. 파마리서치는 상당히 좋네요. 그렇죠? 이게 재생바이오 전문 회사죠. 쉽게 얘기하면요. 그렇죠? 근데 상당히 지금 신고가로 가고 있고요. 하여튼 뭐 의약품, 화장품 이건 뭐 원재료 이런 것들인데 지금 뭐 신고가를 또 갔어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거는요. 파마리서치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외인들이니까 외인들도 아까 태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파마리서치도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외인들 지금 매수세로 본다 그러면은 아까 코스피는 반도체하고 방산주, 코스닥은 2차 전지가 기술적 반등을 할 거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개별적 으로는 카카오가 있었고 이건 똑같이 여기도 코스닥도 카카오가 있고요. 코스닥은 이제 그 2차 전지가 개별주로서 좀 갈 수 있, 2차 전지가 이제 기술적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고가주들에 대해서 매력을 가져요. VT나 태성 이런 신고가주들에 대해서 매력을 가지면서 로봇주도 이제 바닥이다라고 비만주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걸로 취약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외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서 뭐 11위서부터 뭐 20위까지를 보더라도요. 뭐 쭉 보면은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단지 이제 20위권 안에는 뭐가 되냐면 자동차 화재 관련주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한중 NCS라든지 그리주이즈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가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11위서부터 20일까지를 보면은 역시 뭐 이제 조선 쪽이 조금 들어가는 거하고 뭐 아모레 퍼시픽 같은 이제 화장품이 좀 들어가는 정도의 차이 그 정도만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상이고요. 그 뭐 오늘 순국선열도 생각을 하시고요. 또 오늘부터 또 휴가를 가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휴가를 가시면 이제 3박 4일 또 휴가가 또 여름 휴가가 되는데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 혼자 잘하시는 분은 혼자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지만 혼자 어려우신 분은 연락 주세요. 이제 그 제가 쭉 설명드리는 지금 뭐 지금 무료방에 제가 매수 매도도 할 수 없다란 얘기도 있고 뭐 지금 뭐 유튜브 같은 여기 인증 같은 것도 자랑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차피 제가 기술적 분석하는 걸 보고 저의 이제 능력 평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여튼 오시면 좋은 인연 되실 겁니다. 예, 오셔서 같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수익도 많이 내시고 즐겁게 지내시죠. 감사합니다.